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2회 시작합니다. 오늘 출연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우리 한승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승호입니다. 한 박사님 1회 어떻게 좀 본인은 만족 좀 하시나요? 아니면 또 주변 반응이 있으셨나요? 저는 만족을 했는데요. 네. 근데 주변에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했는데 네. 무풀이더라고요. 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친구 몇 명한테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부탁했는데 혼났어요. 네가 왜 그리 나대냐. 그게 이제 그 절반의 책임은 우리 한 박사님한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좀 분량을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깜빡 나왔네. 자,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아주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최순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동안이 아니셔서. 왜 그러세요? 자, 한 박사님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 네. 뭐죠? 김여정 제1 부부장입니다. 지금 핫피플. 그렇죠. 핫피플 그리고 뭐 한국어로 하자면 애증의 대상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먼저 우리 한 박사님이 김여정 넌 누구냐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1988년 9월 26일 날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제가 언니예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니 솔직히 저기 최 교수님이 굉장히 저는 정말 어리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하고 좀 공통점이 많아요. 저희 천칭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 달이면 천칭자리인데 그래서 왠지 되게 좀 멋있는 분 같습니다. 괜히. 아니 뭐 아니 학연 지원 다 들어봤는데 아니, 뭐 그냥 어쨌든- 별자리 지원은 또 처음 아니, 들어요. 그러네 진짜. 천칭자리들은 원래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박사님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 뭐, 지금 잡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럼- 애둘러 자랑. 네, 뭐 어쨌든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네. 저도 또 서울에서 태어났고 수도다. 각각의 수도에서 태어났다. 네. 그리고 김여정 뭔가 자꾸 인연을 아닌 걸 만들려고 애쓰는데 엮으시는데. 근데 무서운 여자예요. 어쨌든 유학파입니다. 그렇죠. 스위스에서 스위스 유학. 유학을 해서 엘리트고요. 김정은하고 같이 유학을 했죠. 같이 김정희 있었죠? 위원장하고 네. 같이 그렇죠. 아주 그냥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출생 연도가 88년이 아니고 87년 혹은 89년 선들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보다 한 3살에서 최고 5살 정도 어린 차이가 거죠. 나는 그런 여동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유명한 고용이. 네. 예. 그 예술단에서 그렇죠. 활약하시던 1972년도에 만수대 예술단에 이제 네, 고용희 맞습니다. 씨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눈에 띈 거죠. 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제 첫째 김정철, 이제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족 소개나 네, 김여정 그 위원장, 정도로 하시면 김여정 될것 제1 같고. 부부장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수수께끼를 푼 것 같아요. 어떤 수습? 제가 김일성 주석 이름이 그건데 왜 아들 이름에 또 아빠 이름이 들어갔지? 이게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어요. 일자가 들어갔다는 네, 말씀이신 근데 거죠? 생각을 하다가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생각이 팍 뛰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요. 자전거를 출퇴근합니다. 보통 그럴 때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자식들 그 오빠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제 말을 많이 할 거고 나머지 두 분이 하시면 되는데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썰을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우리도. 장남 이름이 김정철. 김정철. 아니지, 김정남. 김정남. 아니죠. 예. 그렇죠. 어머니가 그쵸? 다른.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정자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이라 남자를 넣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두 아들도 정자 아버지 이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의미로 발글철 그다음에 그 은혜은 이런 좋은 의미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막내딸이란 말이에요. 물론 배다른 딸 또 김설송이가 있지만 막내딸이라 아마 아버지로서 좀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에 이게 여정이라는 이름이 사실 뭐 흔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또 알려지기로는 그 너여자 여의도 할 때 여자 그리고 이제 고들정자 해가지고 김여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다가
조선중앙통신이 2014년인가 이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조선통신 이제 그 조총련 쪽 이쪽에다가 알려줬답니다. 지금의 한자 더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정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지금 통일부 사이트에는 한자 이런 표기를 안 해놨던데 네,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정자를 주고 나와 늘 같이 있다. 아, 더불어 여니까. 그렇죠. 같이 있다. 그냥 아버지로서의 막내딸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게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김정환의 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니까 네. 막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 저도 자전거 타겠습니다. 왜 자전거를 안 타가지고 이런 아니, 생각을 못 왜냐면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1시즌인데 2시즌까지 가야 돼요. 아, 예, 지금 2화인데. 2회인데 예, 예. 10번 할 거고 아, 이게 네네. 좀 반응이 있어야 이 시즌 넘어가거든요. 이게 조금 네.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과 우리 한 박사님 두 분의 말씀 내공을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대북전단 살포와 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충격적이었죠. 이 전까지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죠. 굉장히 그럼요. 좋았죠. 우리 한 박사님도 뭐 아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윤미래 말했지만 닮았다고. 그렇죠. 윤미래 닮았다고. 아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요.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두 분 먼저 최 교수님. 네. 김여정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거예요? 전 이제 제일 처음 저희가 김여정을 제대로 저희 카메라로 혹은 저희 언론에서 본 게 이제 평창올림픽 때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이제 백두혈통 최초로 방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을 하고 조명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그 백두혈통답게 굉장히 이제 고개라던가 걸음걸이라던가 이런 애티튜드가 뭐 건방지다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백두혈통의 그런 자존심을 그런 지키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웃으시더라고요. 시종일관 웃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정말 이거 경련이 있을 정도로 계속 웃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유한 면이 그런 있겠다. 면에서? 네, 그런 이미지를 혹은 만들어 오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을 실제로 그때 당시에 평창올림픽 때 만났던 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터뷰를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굿 리스너,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보는 경청자하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싹싹하고 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저에게는 사실 이미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네. 지금은 좀 바뀌셨어요? 지금은 사실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담화를 너무 통해서. 심했어요. 예. 근데 네.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 원래 북한이 하던 패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남성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김여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지도자는 아닌 그런 가족의 이것도 여동생의 입에서 들으니까 조금 누가 시켰나 뒤에 누가 있나 혹은 정말 본인의 의지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랑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좀 이따 계속 말씀 나누고 네. 우리 한 박사님은 김여정 윤미래 말고 예, 알겠습니다. 김여정 딱 어떤 면에 꽂히셨어요? 저는 꽂혔다기보다는 꽂히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화면에 딱 자세히 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나오는데 배가 살짝 좀 나왔었어요. 아, 강남에서. 2018년 그때. 네. 예. 그래서 그때도 그것 때문에 임신했나, 네. 아니냐 네, 뭐 약간 맞습니다. 말이 있었죠. 예. 근데 2015년도에 우리 국정원이 이제 음. 정보위 보고할 때 뭐 임신을 했고 출산을 맞아요.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때 박람했을 때도 또 배가 불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둘째? 둘째냐라는 그런 첫째인지 둘째인지 또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박지원 지금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 아니면 후보자, 후보자님. 예, 이분께서 또 물어보셨다고 음. 그러는데 본인한테? 그 관계자들 아. 북한의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뭐 맞는 것 맞는 것 같다더라라고 같다. 얘기를 들었으나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는 아닌 부인도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NCND. 네, 맞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봐서는 맞는 것 임신한 같기도 거 하고. 아니 근데 뭐 그 연령대에 뭐 둘째 갖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또 최고 권위자니까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게 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평창올림픽 때 뭐 정말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호텔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생체 정보니까. 네, 생체 정보를 원래 흘리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난해 이제 2018년도 그렇고 2019년 지난해도 그렇고
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지역을 시찰할 때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 하노이 때 보면 그렇죠. 옆에 탁 달라붙어서 거의 비서 같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도 네.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 하면은 또 사실 잿더리가. 그렇죠. 그래서 잿더리.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인 게 아니 뭐가 아니 불만이신데? 하노이 회담의 목적이 정상회담 이거 네, 찍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잿더리가 거의 그냥 중심에 돼가지고 그 보도할 게 그렇게 없었는지. 아니 아니, 그 뭐. 기자시니까는 제가 좀 물어보고. 아니 워낙 큰 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죠. 그리고 그거 촬영은 일본 쪽에서 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우리 언론 아니에요. 그런 거. 네, 그게 공개된 거고. 그리고 잿더리도 사실 그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생체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걸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죠. 그걸 네. 하는 대상, 그러니까 그걸 했던 주체가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와, 저는 도대체 무슨 어떤 그 위치지? 이런 이제 왜냐면은 맞습니다. 바로 여동생인데 직계인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비서다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었고. 비서 이상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측근. 네. 그리고 싱가포르 때는 이제 펜 이거를 또 네. 이제 건네주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팬인데 인상적이었고. 그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몽땡랑 네. 그게 아주 그냥 또 한때 부티나게 아, 팔렸다고 맞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몽땡. 얘기가 있었죠. 어디서 팔렸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약간 종합을 해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평창 때는 북쪽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면을 2017년에 이제 확 올려놓으면서 내 책상 위에 있는 단추가 크니 니께 더 크니 뭐 이러면서 나도 트럼프와 핵 있다. 니네 집에도 있냐 뭐 이거지. 뭐 이렇게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평창 계기로 하면서 김여정까지 보냈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임신했던 게 맞다면 정말 급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제 남쪽에 굉장히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사진이 뭐 한 집안의 뭐 좀 어른과 그 집안의 딸 뭐 이렇게 있는 느낌도 들 정도로 가족같이 그랬었는데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좋았습니다. 사실 세대도 그런 딱 그렇죠. 교차이 나는 세대니까. 예. 그런데 참 올해 무서워졌어요. 네. 사실은 지난 3월에 보면 6월 이전에 3월에 이미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갖고서 이제 막 약간 시비가 붙으면서 그 1차 남쪽을 향한 담화가 거세게 있었고 아까 잠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문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네, 아주 원색적이긴 네, 한.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원래 원색적인 비난이 북한이 하던 워딩들인데 네. 약간 특성이 있다면 그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담화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젊은 약간 신조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젊은 욕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어쨌든 진짜. 워딩이 완전 네, 똑같진 네. 않으니까. 그리고 김여정만의 색채인가 누가 써줬을 수 있겠지만. 아니 뭐 선전선동부나 그렇죠. 상무조가 있었겠죠. 네네. 네. 그렇다고 뭐 담당자가 영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그렇죠. 돼요. 네. 저게 나왔던 게 뭔가 좀 다르다. 네, 이전에 없던 욕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솔직 담백한 욕을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 솔직히 담배 너무 좋게 들리는. 솔직 담백한 욕. 네, 솔직히 담백한 이게 욕. 가까운 네. 이런 말이 있었고 한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윤미래 씨가 참 이 방송은 안 보시겠지만 한 박사님 좋아합니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좀 사실은 공과 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요번에 좀 발언이 셌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고 또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런 수가 있거든요. 대남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이제 온탕 전략, 강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굳이 뭐 이거를 세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역시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한 번째는 영원한 팬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뭐에 반하시죠? 온건하게 해석을 하실까 아니, 모르겠는데. 실제 근데 김여정 이 부부장이 선전선동부에 오고 나서 북한이 그 선전선동에 있어서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일어났어요. 네. 그 뉴스도 우리나라 KBS 뉴스처럼 많이 따라하는 그 감히 KBS 뉴스랑 비교하면 안 되죠. 여기 KBS라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세련돼졌다. 그런, 네, 어휘도 굉장히 좀 담백해졌다 이렇게. 사실 그 조선중앙TV 8시 뉴스를 보다가 놀랐던 게 네. 몇 개 있죠. 일기예보하는데 CG를 쓰면서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좀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이 기술 들긴 발달도 했어요.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사실 그건 이제 기계를 이제 장비를 사들이면 되는 거니까. 네네. 자, 그런데 한 박사님 팬에 가까운 지금 자꾸 입장을 고수하시는데. 아유, 뭐 그렇지는 않-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KBS는 공정을 근데 추구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좀 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독하게 나왔는데 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막 분석들이 나와요.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남을 향해서 욕했다라기보다는 체제 결속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내적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다 막혔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비축해 놓은 것들도 뭐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조금 끝나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대비 차원에서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 대남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30초 반박 혹은 뭐 공감. 아니 공감되는 거는 일단 이거 저기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던 매체들이 모두 대내 북한 인민들도 다 볼 수 있는 다 알렸죠.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음. 그래서 대내적으로 선전하는 거 프로파간다 네. 관점에서 봤을 때 대내적으로 선전하는 거 명백하고요. 근데 이제 대남 메시지에서 왜 김여정이 그런 독설가의 행동을 보이고 역할을 맡았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국합 배드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맥락을 잘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 나와서 욕을 하면 일이 커져요. 그렇죠. 수습이 안 근데 되죠. 수습이 안 네. 되고 이거 정말 우리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간의 모든 인민들과 남한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상이 아니라 김여정이 말을 함으로써 한 번 좀 커버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사실 그 이후에 인민군 총참모부에게 이제 맞습니다. 넘겼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그 군사 행동을 보류시켰으니까 네, 이런 네. 측면이 있죠. 자, 여기서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딱딱한 얘기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부에서는 김여정이를 사실상 후계자로 지금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른바 백두혈통 안에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특히 최 교수님. 네.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이 100이면 100 지적하는 게 우리 남쪽보다 굉장히 더 가부장적이다. 맞습니다. 남성 네. 중심적이다. 이런 말 하는데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30대 인재 초반 뭐 이제 나이는 좀 들겠지만 이 젊은 여성이 지도자에 오른다?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이제 그 역사라는 게 흘러가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시나리오로 짜보자면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북한 전문가신데 그 코끼리한테 어렸을 때 말뚝에 박아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묶어 놓으면 얘가 커서도 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그러니까 포텐셜이 잠재력이 있더라도 네, 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의 가부장 제도는 그 정도로 아마 북한의 여성들 특히 김여정과 같은 여성들을 묶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요. 시나리오로 보자면은 김정은의 후계 뒤를 누가 이을 건가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자녀 말고는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어리죠. 예. 그러니까 뭐 김여정에게 후계를 물려주거나 만약에 그게 여성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고 혹시 지지 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수령 청정을 하는 청정한다. 시기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은 북한의 의중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냥 그 거역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한 박사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일단은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가 네. 주는 그 아우라가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꽤 맞는 것 이게 같은데. 뒤에서는 뭐 우리 대통령도 막 욕하고 네. 뭐 다 욕을 해요. 근데 막상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딱 쓰면은 얼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쫄게 돼 있어요. 가는데 그래서 네. 뭐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거를 따르냐 안 따르냐 저는 다 따른다고 봅니다. 자, 긴장하고. 여기서 제가 약간의 음모론적 시각을 조금 하나 제기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남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장성택을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김경희의 남편으로서. 그렇죠. 이제 김경희가 이제
김정은, 김여정 이게 고모잖아요. 근데 사실 알려진 바로는 장성택이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김경희가 쫓아다녀서 김일성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그런 일화가 유명한 게 이게 있죠. 정설인데 네,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장성택은 비참한 말로를 그렇죠. 보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이제 남편이 뭐 썰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최룡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네. 평범한 가정의 그렇죠. 아들이다. 흑수저 출신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성택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데 전형적인 짧고 굵게 생을 마무리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그냥 아주 먼 시선에서 보자면 그러면 교수님도 짧고 굵게?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늘 가늘고 길게를 저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조용히 네. 무단하게 살고 싶은 그렇죠. 마음인데 네. 근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야망가야. 그러면은 흑수저 출신이든 뭐 어떤 출신이든 야망가야. 그러면은 장성택이 최고점을 찍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꽤 오히려 이제 그렇죠. 반면 교사 할 거다. 그렇죠. 흑수저 제가 출신이든 그 정도 어디든. 출신 그 정도의 이제 말씀할 거를 예상하고 네. 질문을 더 준비했어요. 예. 자, 여기에 음모론 2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도 그렇고 이제 고려 때는 이제 그 문헌이 많지 않아서 뭐 그렇지만 조선 왕조의 특성 뭐 이제 정치 세계 특성이죠. 권력은 부자도 나누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 그렇죠. 네. 자, 김여정 부부장이 뭐 지금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른바 건강 이상설이 현실화된다거나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한테 권력이 더 집중되는 모습이 보일 때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도 권력을 놓고서 뭔가 갈등. 미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도 그런 게 있었죠.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온누이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을 때 남편, 글쎄요, 뭐 한편으로는 야심가가 아니라면 네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릴 수도 있겠지만 조용히 살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살짝 부추길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이 이동하는 거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네. 그래서 김여정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죠. 이럴 때 남편이 또 불안할 수도 있다. 저는 이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 라고 늘 불안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사실 그분의 그 삶의 질까지 고민을 별로 안 해봐서.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말씀하신 음모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김여정의 남편이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대세적인 정보인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 김여정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군사 요직에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두진 않을 당에 거예요. 뭐 과장급으로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최 교수님이 아주 네. 중요한 거의- 흥미로운 말씀을 거의- 해주신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당의 과장급이든 뭐 군의 요직에 있든 결국에는 김여정의 남편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었던 그렇죠. 권력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이 양가 감정이 있겠죠. 그 분에게 그죠, 양가 감정이 있겠죠. 아내 때문에 좋은 이치를 혹은 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위험한 그렇죠.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른 질문. 제가 지금 뭐 김여정 부부장을 깔려고 까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남매가 스위스로 유학 갔잖아요. 네네. 어린 시절을. 근데 흥미로운 게 김여정 부부장이 그 유학생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보도도 없고. 근데 다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저는 그 겪으면서 남매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도 겪고 하면서 그냥 단순한 온누이가 아닐 거다. 동지적 관계로 맺어졌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한 박사님은? 정확한 분석 같은데요. 왜냐면은 사실은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공립학교를 나왔고 네. 그리고 빌라에서 살았다고 뭐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온누이보다도 더 친밀도가 좀 높은 정말 같이 살았고 또. 네, 그렇죠. 같이 살았고 끈적끈적한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그런 온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끈적끈적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저는 사실 끈끈한, 네. 제 동생하고 이렇게 네. 끈적끈적하지를 않아서 끈끈한. 네, 끈끈한, 끈끈해지고 싶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협화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면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런 뭐 것도 공감합니다. 업무 분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 전략처럼. 그렇죠. 예. 네, 그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가족끼리 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의지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그렇죠. 아, 그럼요. 뭐 이런 예.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가족에 외국에 대해서도. 가면 항상 KBS 봐요. 네? 아니 외국에 나가서는 MBC나 SBS는 거의 못 봐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국내에서도 보세요, 그럼. 국내에서는 네, 아니, 국내에서 좀 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KBS 지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네? 요번에 그 저 드라마 그 저기 출사표. 출사표. 네.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 네. 아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요거 조금 저는 진짜 궁금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어느 날 김여정이를 다시 만났다. 아, 그 느낌과 이 분위기가 어떨까요? 가까운 미래. 근데 다시 못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못 만날 것 같은데. 아니 굳이- 왜 못 만날 이유가 뭐? 아니, 저희가 욕을 봤잖아요. 문 대통령 어떻게 욕하는지를 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근데 네. 그거를 또 무릅쓰고 만나는 게 정치의 세계잖아요, 네. 사실은. 필요에 따라 그렇죠. 또 만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북한이기 때문에 남한으로 잘 안 내려오는 북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제 문 대통령이 다시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된다면은 김정은의 비서로서 혹은 그 측근으로서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뭔가 사과를 할까요? 조용히라도 아 절대 안 하죠. 안 한다. 아니 정신 있지. 사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아니, 그냥 그렇죠?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대통령님 성격과 이 김여정의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과거 얘기는 그냥 아하. 서로 이제 눈으로 어허. 이렇게 없던 걸로 하고 포장 뭐죠 이거? 그러니까 미래에 한 대한 박사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러게요. 답변하시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하긴 지향하잖아요. 국회가 가깝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글쎄 뭐 그 자장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진짜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 담아 나오고 이제 청와대가 참다 이제 아주 센 또 입장을 그렇죠. 냈잖아요. 그걸 보면 다시 자시하기 어렵죠. 그렇죠. 대통령이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서 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 입장에선 사실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을 만나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만날 일이 생기면은 저는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김정숙 여사에게 사적으로 아주 몰래 사과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이디어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정상회담 때 봤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성으로서의 그렇죠.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 사이에서의 역할들이 맞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잘 싹싹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계속 사적인 대화를 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있을 거고요. 그런 기회는 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전달 받았다면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외교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도 또 배신감도 좀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대통령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것 게 아니어서. 같은데. 만나신다면 제가 좀 예측을 하자면 8.15 전후가 아닐까. 올해 네, 올해 8.15. 만약에 이게 맞으면요, 이 방송이 8.15면은요 지금 막 한 달 너무 안 남았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는- 만약에 만나면 제가 쏩니다. 아니, 이거는 그거로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빵 터질 거예요. 이 뭐라 해야 될까? 뭔지 예언가. 아시죠? 예. 예. 요거는 초기화. 성지순례 올 겁니다. 오케이 모두가.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요 뭐 짱이고. 그렇죠. 자 짱 얼마 만에 들어보는. 제발 꼭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도 순서를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 최 교수님, 네. 우리 이제 저희 통일 압수다를 아프다가 아니고 네. 압수다를 전 굉장히 앞담한 줄 알았는데. 많이 빛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그런데 또 마무리 멘트를 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멋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BS를 잘 못 와봐서 네.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무감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주제는 김여정이니까 북한에서 여성 권력이 조금씩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요런 이제 흐름 속에서 사실 너무 답답한 건 맞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가 얼마나 지금 고구마예요. 근데 요거를 정말 사이다가 사이다처럼 필요하죠.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8.15다 그게. 한 박사님은 지금 8.15다. 저는 너무 8.15 콜라가 생각나죠. 8.15는 좀 무리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박사님도 한 말씀? 뭐 저는 이제 북한에는 이제 어쨌든 여성 파워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청와대도 좀 여성 파워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니 왜 바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욕심 내시는데?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여가부의 뭐 정책자문위원이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만간 전화 알쏭달쏭한. 오겠네요. 네, 뭔가 좀 기다려 아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가부에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양성평등은 자, 좀- 오늘은 여기까지.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2회 저희가 오늘 좀 센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김여정. 개인적으로도 뭐 한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다가 저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두 분 모시고서 깊이도 있고 좀 수다스럽기도 한 이런 말씀들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많이들 좀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